그러니까 발기가 영어로 ere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신장이 180이고 평균 체중이 100kg가 되는 곧게 선 사람, 이 포켓몬 수보다 더 진화를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인류의 구석기 시대가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못생긴 친구들한테 항상 학창시절에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야, 너 이 새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닮았다. 자세가 구부정한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야, 너 이 새끼 호모 에렉투스만도 못하냐. 근데 딱 여기까지예요. 더는 몰라요. 근데 이 호모들이 진짜 우리 조상들인 게 맞나요? 10분 안에 아는 척할 수 있게 해줄게요. 물론 인류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연구에 따라서 또 학자에 따라 주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두루뭉술하게 아는 척할 수 있게 해줄게요. 지난번에 유인원, 인간이랑 비슷한 원숭이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걸 보고 이걸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인간을 학문적으로는 뭐라고 부를까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거는 생물 분류 체계인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속 이름, 종 이름, 그리고 아종 이름까지 부르는 이름입니다. 유식한 게 이런 걸 학명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오는 호모, 즉 사람 속에 속하는 호모들만 우리는 원시인이라고 합니다. 이 원시인은 원인이라고도 불러요. 이 원인은 인간의 근원인 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보통 호모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그냥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만 불러요. 그렇게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원시인이 아닙니다. 유인원, 즉 침팬지나 고릴라 쪽이랑 좀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뭐가 다르냐? 500만 년에서 700만 년 전에 인류의 조상과 침팬지의 조상이 분화가 됩니다. 이후에 사람족, 사람 아족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피테쿠스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밖에 없지만 실제로 지금은 다 멸종됐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말고도 피테쿠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피테쿠스는 라틴어로 원숭이를 뜻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쪽의 원숭이, 아르디피테쿠스, 바닥의 원숭이, 그리고 파란토프루스, 건강한 원숭이 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람 아족의 원숭이들이 발전해 가다가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유전적으로 우리 호모 조상들, 인간의 직계 조상들의 진화 전 형태여서 맨날 역사책의 가장 앞에 나오는 겁니다. 원숭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인류 진화상 최초의 완전한 단계, 인류의 직계 조상인 원숭이, 인류의 직계 조상인 유인원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완전치는 않지만 자유로운 직립보행이 시작됩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생물 분류 체계상 사람과 사람족, 사람 아족,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200만 년 정도가 흐릅니다. 한 300만 년 전부터 도구를 쓰기 시작하고 조금 더 유전적으로 인간과 비슷한 원시인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걔가 호모 하빌리스가 됩니다. 뜻은 능력 있는 사람,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현생 인류로 진화하는 첫 단계,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속에 해당하는 종입니다. 호모예요. 이 호모는 아프리카에서만 발견이 됐습니다. 뭐가요? 화석이요. 이 호모가 260만 년 전에 쓰던 올드한 석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올드한 석기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인류의 구석기 시대가 기원전 260만 년 전에 시작됐다고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선사시대의 시작은 호모 하빌리스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 하빌리스를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 시대에 비슷하게 활동했던 애가 호모 루돌펜시스라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케냐의 루돌프 호수에서 발견됐다고 루돌펜시스라고 부릅니다. 얘는 같은 호모긴 한데 인류의 직계 조상으로 보기는 어렵대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작은 고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제살 굳이 지낼 필요는 없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도 따로 없어요. 아직까지 사람 속, 즉 호모에 껴줄지 아니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쪽으로 넣을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진화를 존나 해요. 그렇게 또 100만 년 정도가 흘러요. 170만 년 전쯤으로 갑시다. 얘들도 아프리카에서 나왔는데 얘들은 아프리카에서만 놀지 않고 전 세계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누구냐? 가장 유명한 호모인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곧게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기가 영어로 erec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기랑 이 에렉투스랑 어원이 같습니다. 곧게 선 사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호모 하빌리스도 직립보행이 됐어요. 근데 왜 얘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는 거지? 얘가 앞에 호모나 피테쿠스보다 먼저 발견이 돼서 그래요. 왜냐? 얘들부터 온 세계 그리고 온 사방을 다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지도도 가장 높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하빌리스를 지나서 그 지나 다음 단계로 보면 됩니다. 170만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이 호모 에렉투스는요, 100만 년 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동네에서 발견이 돼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원시인들 중에 뭐 자바 원인, 베이징 원인, 솔로 원인, 알법한 원인, 그 원시인들은 대부분 다 호모 에렉투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또 진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포켓몬스보다 더 진화를 많이 해요. 바로 60만 년 전쯤 또다시 아프리카에서 호모 에렉투스보다는 조금 더 진화한 형태의 직계조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얘들도 또 전 세계로 퍼지면서 호모 에렉투스들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 이름은 바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또는 하이델베르크인이라고 불리는 호모입니다.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호모 에렉투스보다 적지만 호모 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 또는 데니소바인 같은 인류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고인류들의 직계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처음 화석이 발견돼서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됐어요. 독일로만 아니랄까봐 평균 신장이 180이고 평균 체중이 100kg가 되는 엄청난 거구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호모가 들어간 호모들은 현재는 화석으로만 전해져요. 그래서 화석 인류라고 부르거나 고인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쯤 인류의 할아버지격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뭐라고요? 호모 사피엔스. 이름 자체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구에 따라서 3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 등장 시기에 대한 썰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이전에 등장했던 고인류와 비교해도 신체적으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인류의 직계 조상이 되죠.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지능, 그리고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더 큰 규모의 집단 사회를 통해서 육체적인 격차를 극복합니다. 결국에는 힘센 것보다 똑똑하게 짱짱맨이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진짜 직계 조상인지 아닌지 논란 중인 호모 할배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유명한 거는 바로 이 네안데르탈인입니다. 3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인류의 친척종입니다. 요걸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자면 호모 사피엔스, 즉 인류의 아종 또는 근현종이라고 논란이 있는 종입니다. 아까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종보다 좀 더 세부적인 분류가 아종입니다. 이 아종에 속해 있으면요, 생식은 가능한데, 즉 자식은 낳을 수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굳이 섹스를 해서 애를 낳지 않는 종을 우리는 아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개랑 늑대가 아종 관계입니다. 근현종은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같은 속에 포함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은 생식이 되지는 않는데 생물학적으로건 유전적으로건 가까운 종을 근현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모 에렉투스나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하빌리스가 지금도 지구상에 있다면 인류의 근현종이라고 불렸겠죠. 근데 이 네안데르탈인 얘들이 왜 논란이냐? 맞아요.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네안데르탈인은 독일 네안데 계곡에서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뭐가요? 화석이요. 그래서 이름이 네안데르탈인 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됩니다. 주로 유럽과 중동에서 살았다고 전해져요. 그러다가 인류의 직계 조상, 아빠 호모인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고 전 세계로 퍼질 무렵에 멸종이 됩니다. 바로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얘들이 갑자기 왜 없어졌지? 우리 아빠들이랑 싸우다가 멸종이 됐나? 아니면 경쟁에서 밀린 건가?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아빠들 없어서도 멸종될 그런 운명의 종이었나? 라는 게 논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학명으로요,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야들은 유럽인들의 직계 조상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아예 볼 수가 없다라고 추정을 했다가 현재는 유라시아 사람들, 즉 흑인 계통의 인종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들의 유전자의 1%에서 4% 정도 유전자를 남겼다라고 말하는 게 통설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직계 할매가 네안데르탈인의 할배랑 하긴 한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현대인에게 남겨준 유전자 중에 대표적인 게 적게 먹고도 생존할 수 있는 유전자예요. 무슨 소리냐? 몸에 빠르고 간단하게 지방을 축적시키는 유전자를 남겨줬어요. 근데 그게 현대인의 몸에 남아서 비만과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 잘 안 찐다 그러잖아요. 그게 걔들이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거의 안 받아서 그런 거래요. 이런 비슷한 인류 중에는 호모 플로레시안시스, 그러니까 플로렌스인도 있습니다. 얘들도 9만 년쯤에 등장을 해서 1만 3천 년 전까지 있었는데 얘들은 어디 섬에 처박혀 살다가 키가 1m로 진화했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호비족이에요. 데니소바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밀소바가 아니라 데니소바인입니다. 8만 년 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섬나라 원주민의 일부에는 아직도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4%에서 6% 정도 남았대요. 그러니까 인류는 다른 사람 속, 즉 다른 호모들과의 교잡, 그러니까는 섹스를 통해서 오늘날의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이르게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과 동시대에 살면서 호녀를 탄생시켰으니까요. 그렇게 또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국에는 7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쯤 정말 인류의 직계 아빠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슬기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호모들도 아프리카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요. 이 호모들은 다른 호모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거나 혼혈을 통해 원시인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모 중에 유일하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만 지구상에 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된 크로마뇽인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1만 5천 년 전부터는 후기 구석기 시대를 만들어 가는 거죠. 가끔씩 역사책에 이 시대를 중석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1만 년 전쯤부터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되면서 신석기 시대의 기반이 닦이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끔씩 우리의 직계조상은 구석기인이 아니라 중석기 또는 신석기인이라고 말을 나오는데요. 바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호모 하빌리스가 구석기 시대를 열었지만 결국에는 제대로 신석기 시대와 그 어떤 인류의 문명을 연 것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했던 이 직계 조상들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포켓몬스터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살아가다가 후손 중에 한 명이 자연스럽게 호모 하빌리스로 진화를 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진화하기 시작한 거고요. 호모 에렉투스도 하빌리스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하빌리스를 전 세계에서 대체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진화를 거듭하던 또 다른 진화판인 하이델베르겐시스도 60만 년 이후에 꾸준하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호모 하빌리스들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얘들이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를 했고 결국에는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종이 최종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뻗어나가서 다른 호모들이나 피테쿠스를 대체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나름대로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려워요.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좋아요를 누르고 나중에 한 번 더 보세요. 2번 보세요.